이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사실상 이분들은 MB 때 활동했던 분들이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때 다 잡아넣거나 처벌을 한 다음에 와해됐는 듯 했는데 박근혜 때 다시 모입니다. 박근혜 때. 박근혜 때 모이고. 네, 박근혜 때 다시 모였다. 그러니까 헤쳐 모였다가 그때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서 그때 아시죠? 그때도 그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 어버이연합이나 이렇게 보수단체 지원해서 다 걸렸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중앙지검장 수사를 받고 완전히 와해됐다가 윤석열 때 다시 헤쳐 모여 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 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저놈이에요. 그냥 다 엮여요. 아 진짜. 네. 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이제 와서 막 사건이 터지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뭐 관계 없어요 하는데 아닙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도를 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그 라이브로 좀 하지 마. 길어서 힘들어 정리하는 게. 아니, 우리도 연습 차원에서 좀 해봐야죠. 짧게 좀 해라. 나 힘들어. 아, 근데 저도 라이브 보는데 약간 느낌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큰 보도하면 체육이 다 정리하는 거 약간 이런. 맞아. 아니,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보고 정리하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여러분 부러워요.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까. 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네. 자 먼저 두 가지 결이라고 했죠. 네. 먼저 댓글 공작 관련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네. 뉴스타파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 댓글 공작을 하는 불법 댓글 공작팀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를 가르치는 단체인 리박스쿨. 리박. 예, 요거 이제 성을 줄인 거죠. 네. 리박스쿨. 이 리박스쿨은요. 야, 굉장히 나는 이 진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댓글만 하는 게 아니야. 리박스쿨은 늘봄 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해서 김문수 칭찬 댓글 그리고 이재명 악마화 댓글을 달게 할 수 있는 아이디를 주면서 여론 공작을 시킵니다. 아이디를 주면서. 네. 근데 이거를 뉴스타파가 잠입 취재를 해서 밝혀냅니다. 네. 그 잠입 취재에 들어갔던 기자가 인턴 기자. 네. 예. 아유, 대단하더라 그분도. 그러니까요. 예, 이제 대학교 인턴 기자 화이팅. 인턴 기자. 인턴 기자 화이팅. 자, 그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몇 장면만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댓글도 좀 써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김문수 너 지금 저기 준비된 대통령이다. 부탐이 묶고 들어가면 되지.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어게인의 병인회를 앉아. 이렇게 쓰는 거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씩 계속 시간에 그 네이버 기사에서 이제 언론사 나온 거 뉴스 나온 거를 따끈따끈한 뉴스 뭐 10분 이내에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댓글 달고 그러는 거 하다 보면 나 총알이 좀 부족해. 그럼 내가 아이디를 또 줄 거야. 댓글은 혹시 이렇게 정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해보면 알고 뭐 필요한 거는 이제 댓글 한 10개 정도 우리가 이제 폼을 들여서 그 중에서 맞는 거. 요즘 이제 특히 그거 한 거는 커피 원가 120원. 이재명이 경제일도 모르는 찐명이 소상공인들 다 찢었다 뭐 이런 거 폼에 놓은 아이디어들이 아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꿔가면서 하면 돼. 그러면 이제 20개 쓸 수 있으니까. 야, 대박이야. 진짜 대박. 야, 댓글에 커피 원가 120원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그렇죠. 돌아다니나 했어. 심지어 저 사람은 하도 많이 했는지 그 술술 외우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 댓글 내용도. 예.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댓글을 20개까지만 달 수 있고 네. 좋아요를 50번만 누를 수 있나 봐. 그러면은 이게 총알이 다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 또 새로운 아이디를 총알 채워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 이 대박 사건입니다. 이거를 뉴스타파가 잠입 취재에 성공해서 밝혀내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은 사실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관계 그러니까 영상 측면에서 의미는 있겠다. 사실은 그 정도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정부 교육부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늘봄 학교 초등학생 그 방과 후 그 이야기 있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갈 보도입니다. 사실은. 또 있어. 오늘 밤에 아마 정리할 나갈 거 또 텐데 나오네. 거의 그냥 이 논란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사람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 정리하고 줄게. 그런 잠깐만 그거를 딱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잠깐만.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댓글 공작팀은 좀 약간 가볍게 취급하네. 그것도 큰 건데. 이거 큰데 너무 더 가볍게 큰 게 생각하네. 있으니까. 네. 자, 이 댓글 공작팀이 네. 국민의힘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리박스쿨 이 손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짧게 영상 보고 옵니다. 내일 모레는 또 국회 소통관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해야 돼. 어떤 주제예요? 교육 공약을 이번에 이재명이 네. 교사들 또 정치 활동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공약을 냈었어. 위험하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 규탄하는 거 하면서. 대표님도 가세요? 그럼 내가 지금 저기 조정원 의원실하고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 조정원 의원이 교육위원이야. 김문수. 저 했잖아. 진짜 했네. 권성동이도 있네. 저 했잖아. 됐지? 네. 요 했습니다. 오케이. 학부모 단체 네.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이 인턴 기자 결혼도 안 했는데 저기 서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서 있어. 학부모 단체인데 저기 서 있어. 그 인턴 기자님이. 예. 자, 국민의힘과의 연결성. 네. 자, 요걸로 이제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김문수가 이 리박스쿨의 존재를 알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리박스쿨의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듣고 옵니다. 분이 여기 아스팔트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기도지사 그만두시고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시민운동 같이 했어요. 여기도 오시고 잘 알아. 여기도 잘 알고. 잘 알아. 그리고 우리 여기서 세미나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오시는 거야. 언제든지 와. 신분이 좀 있으세요? 그렇지.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고 자, 너무 잘한다고 했지. 근데 저게 또 뻥카일 수도 있잖아. 그냥 너무 허세. 잘한다고 허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김문수는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떡하니 나옵니다. 그래요? 그 캡처 사진 좀 보여줄까요? 네, 여기 이제 그 김문수. 저기 그 리박스쿨 관계자 2명이 기독 자유통일당으로 출마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문수가 당시 당대표였죠? 맞나요? 당대표? 네. 당대표였어? 리박스쿨과의 연관. 정광훈이랑 같이 당을 만들고 본인이 당 대표를 했죠. 네. 근데 저기 두 분만 나오셨는데 총 4명 리박스쿨 관계자 4명이 저 당으로 출마를 합니다. 아, 4명이에요? 네. 아. 4명이 출마를 했는데 당 대표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네. 자, 그래서 김문수에게 리박스쿨의 손 대표 아니냐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 물어봐요? 예, 물어봐요. 네. 물어보니까 김문수가 답을 안 해. 오. 말을 막 돌려. 보고 오겠습니다. 이박스쿨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댓글이 이박스쿨이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기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어디 우리 당에 댓글 뭘 다느냐 이걸 알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는 댓글이 뭔지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질문 자체가 뭘 성립이 안 돼? 질문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댓글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댓글이나 그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냐 모르냐만 답을 안 되잖아. 아냐 모르냐만 대답해. 답답하다 답답해. 모른다는 그 허위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건가? 네. 아. 답을 못 합니다. 됐죠? 네. 자,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이야기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기. 와,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이제 빡이 쳤습니다. 오윤회 알지? 오윤회. 네. 오윤회 지금 잠 못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벌벌 떨어. 그렇죠. 나한테 아이들 연락 와가지고 네. 와, 나 이거 진짜 못 참겠다고 손을 벌벌 떱니다 지금. 학부모니까. 예, 학부모니까. 자, 윤석열 정부는요, 방과후 학교와 돌봄 학교를 합쳐서 늘봄 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교육부가 이 리박스쿨에 늘봄 학교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발급권을 여기다 줘. 리박스쿨에 교육부가 지정을 딱 해줍니다. 너네는 자격증 발급할 수 있어? 지정해줍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격증을 받으면 실제 초등학교에 가서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리박에서 받으면. 그럼. 야, 얼마나 많이 배출됐겠어. 그건 아직까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지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왜곡된 극우 역사관을 가르치는 거야. 리박에서 배운 가치관을 강사가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그럼 그대로 끔찍한 일이지.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리박 스쿨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와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역사를 예. 가르치는데. 자 그러면 예. 리박 스쿨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요? 네. 아주 짧게만 구성을 해봤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이 4.3 사건은 사실 요걸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8월 15일이라는 기쁜 날 아이들 앉아 있잖아. 네. 생일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해줬으면 좋겠고요.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얘들아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서 기쁘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생일이고 건국절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을 어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선택이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야, 애들한테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오윤희 씨가 왜 벌벌 떨었는지 알겠네요. 끔찍한 일. 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봉지욱 기자님. 네. 다 하셔놓고 또 설명 다 하셔놓고 저 왜 부른 거예요? 아니 저 후속보도 얘기도 해주시고. 봉지욱 기자님도 보시면서 아, 정리 잘했네. 뭐야? 정리가 잘 되네. 아니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어렵게 리포트 만들고 리포트가 한 7, 8분짜리 몇 개를 만든 겁니까 지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전혁수 기자 글기사 하나 출고를 하고 왔는데 리박스쿨의 강사가 댓글팀의 단장, 자송군의 단장이더라고요. 단장. 자송군을 막 이끄는 단장 노릇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도 하고 늘봄학교 그 강사 자격증 프로그램에서 강의도 하고 이 사람이 다 엮여 있는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서울교대가 입장을 냈잖아요. 서울교대가 입장을 뭐라 냈냐면 우리 리박스쿨과 아무 관련 없다. MOU 맺은 적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리박스쿨과 서울교대가 맺은 게 아니고요. 한국 늘봄 교육 연합회라는 거를 손 대표가 하나 더 만들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강사애를 바지로 대표를 만들어. 바지죠. 만들고 그러니까 이 연합회가 서울교대와 MOU를 맺은 거예요. MOU를 맺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손현수 대표 겁니다. 자기 밑에 사람이 그냥 바지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교대는 그걸 거짓말한 거죠 오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MOU를 맺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교대에서 그 서울시학교나 이런 데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리박스쿨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중에 뭐 한 2개 정도를 각 서울시에 있는 10개 학교에 공급을 해주는데 그 주선을 해준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 지원을 해준 모양이에요. MOU를 맺고 서울교대가 그런 데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국립대학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가 뭐 하는 데인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런 일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교육부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서울시에 10개 학교에만 공급이 됐다. 이 프로그램이. 리박스쿨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 2개가 10개 학교에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맞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로 간 선생님들이 몇 명이냐. 네. 강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프로그램이 10기예요. 10기 2번이. 1, 2, 3, 4, 5, 6, 7, 8, 9, 10기. 10기에 지금 단톡방에 170명 정도 들어있었어요. 10기만 170명 단톡방이요? 이전에 뭐 수료하신 분도 있겠죠. 수료하신 분들 강사 이미 자격증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 자송군 그 댓글방에 와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전국의 어느 학교에 강사 자격증이 몇 개가 나갔느냐, 발급이 됐냐, 그리고 그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지금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조사 안 했고, 두 번째 거짓말은 이거 민간단체 자격증이라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그 늘봄 강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육부가. 예. 근데 채용 공고문에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조건이 1, 2, 3이 붙었는데 1번이 관련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늘봄학교 강사로. 근데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교육부도 마치 자기들이 호들갑 놀라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분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인데 손 대표가 손현수 대표의 정책자문위원인데 이분은 우체국 공무원 출신에 본인 입으로 9급으로 들어가서 나 5급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체국장하고 퇴직을 한 거예요. 2016년에. 그리고 2017년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란 걸 만들어 뭐 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만들어서 김문수랑 그때 만나는 겁니다. 2017년에 김문수가 막 그 글도 기고하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그리고 2018년에 리박스쿨을 만든 거예요. 모든 행사를 하면서 할 때마다 보니까 강사로도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뭐 글도 기고하고 그걸 떠나서 오늘 저희가 할 리포트는 뭐냐면
하여튼 그 김문수 후보가 뭐 지금 안다 모르는 말 잘 못하잖아요. 네, 말 못하더라고요. 그걸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어요. 와. 그러니까 아까 저거 사진 한 장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언과 물증을 찾았는데 오면서 이제 제가 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톡을 하는 게 저희 기자들이 만들고 있어서 네. 확인이 정확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저 말을 뭐 모른다고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만났다 그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만나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와. 한 이야기가 있네. 네, 뭐가 한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손 대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저 리박스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소매상이에요. 소매. 소매. 그러면 이거 소매상이 공급해 주는 있다.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도 대주고 도매. 물건도 대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상위 그룹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 상위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와. 자성군이라는 개념은 저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성군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손가락 군대잖아요. 네. 리박스쿨은 그 중에 일원인 거죠. 하나. 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가 있어서 그 또 다른 데 공개할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10몇 개가 있더라고요. 10몇 개가 이제 손가락 군대를 모집을 해서 하는데 미쳤네. 얼마나 잔인하게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꼬셔서 폰 교육을 합니다. 댓글 다는 법을 교육을 해요. 댓글 다는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꼬시냐면 나라 이제 애국하고 살려야 된다고 한 다음에 할아버지 잘 못하시잖아요. 댓글 다시고 이제 노인들 7, 80대 노인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손자 손녀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리박스쿨의 강의를 저 역사관에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진짜 점조직 다단계처럼 아주 진짜 악랄하게 운영이 된 거죠. 야, 이게 엄청나게 진화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댓글로 여론만 네. 조작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세뇌까지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꿈꾼 거 아닌가. 왜냐 여기에는 이게 얼마죠 예산이? 올해 1조 8천억. 1조 8천억. 일본 학교가. 근데 내년에 이제 올해는 2학년까지만인데 내년에 6학년까지 전학년 확대되니까 3조 원 정도 넘겠죠. 3조 원이. 근데 저 프로그램 자체에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멀쩡하게 이제 노력해가지고 성실하게 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일부 저런 분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서 솔직히 맨정신에 있다면 저 자격증 딸 때 아까 보신 그 말도 안 되는 역사 강의 네. 우리는 그거를 보고 1분 이상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30초 이상도 못 견딜 것. 이 미친놈들이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네. 저 과정을 다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고 단톡방에서 댓글 작업을 같이 참여하면서 자격증을 갖고 학교로 가신 분들은 당연히 애들한테 저런 교육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갔는지를 교육부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10개 학교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안 밝히고 있어.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아까 얘기했지만 리박스쿨의 손 대표에게 교육정책장관위원 임명장을 줬습니다. 이주호. 오늘 이주호 법적으로 박살내기 위해서 또 김경호 변호사 와 있습니다. 네. 이주호는 난 모릅니다 이제. 와,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하다 대한민국. 이거 관련 영상에서 제가 제일 쇼크 받은 거는요. 그렇게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빨간 목도리 들고 나와서 합창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 없으면 이박 합창단. 네, 저희는 그 또 저작권 문제 걸릴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그냥 찾아보시면 충격적이에요. 내 아이가 만약에라도 저기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아까 손 대표라는 사람이 영상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전에는 바깥에서 이런 댓글 작업 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안 되더라. 아이들부터 이렇게 다 육성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 해요. 네. 소름 끼쳐요. 소름 진짜. 끼치는 일이야, 진짜. 와, 이번 기회에 진짜 이런 거 다 발본색원 해야 돼. 두 가지 절호의 기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사이버 수사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아닙니다. 사이즈가. 이거는 진짜 깊이 들어가서 다 그러니까 잔뿌리까지 찾아내서 박멸을 하려면 경찰에서 특별수사팀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자금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자금 문제가 아까 그 자격증을 믿기로 했잖아요. 네. 다른 데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간 데들이 있어요. 정부의 보조금이 이런 단체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막 강의 열고 교육 프로그램 열고 그 돈이 움직여요. 네. 돈이 분산되니까 딱 쫙 뿌려주는 거예요. 세금을. 이 문제를 샅샅이 보려면 당연히 정부도 조사를 해야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강제 수사할 때는 이거는 특별수사팀 단위로 움직여야 왜냐하면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증거가 다 온라인에 있잖아요. 증거를 인멸을 할 것이고 휴대전화를 다 확보를 해서 그 포렌식을 해야 될 테니 시급하게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참에 이번 좋은 기회니까. 근데 오늘 뭐 경찰이 오늘 중 마무리 짓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밑잡 발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하루에 끝날 일이 절대 하루에 아니거든요. 끝날 일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거 보면 두 가지 정도 저는 뭐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뭐 늘범교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범교실에 저런 방식으로 침투하는 게 문제인 그게 거잖아요. 문제죠. 네.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장동혁 상황실장이
지난 대선 때도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목포도에서 커피 공작을 일으켰는데 야 또 얘들이 또 커피 공작 시즌 2를 해가지고 대선에 네. 대선 공작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입장 제가 냈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민주당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뭐 제보도 하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게. 그래갖고 너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것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장동영 실장님 그 지난주에 거꾸로 그거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해서 경향신문 몇몇에서 보도했던 거 의혹 보도했던 거 1년 7개월 동안 수사해서 결국 검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타깃이 뉴스타파 저예요. 그래. 마침 근데 같이 있네. 제가 뉴스타파로 갔으니까. JTBC에서 야 이놈들 같이 있네. 그러니까 일망타진해갖고 김용진, 한상진, 봉지웅만 기소하고 그리고 허재한 기자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 됐죠. 오늘 그러면은 그 뉴스타파 보도가 언제죠? 오늘 한 9시 전에 나올 것 같은데요. 9시 전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지금 저희 주 7일 근무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하는 데까지 열심히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진짜 멋있고 맞아요. 우리 진짜 응원해 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실은 저희 뉴스타파 후원자들이 그렇죠. 저희를 믿고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밤 9시 이후에 이제 체육 진행자는 그때부터 또 정리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일 말 좀 짧게 하시라고. 힘들어요. 네. 이거 보면 이제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의 관련성이 빼박으로 드러나는 걸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대박인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면 김경수 전 지사 생각나요. 아. 소위 댓글 공작이다라고 해서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걸로 이 양반이 2년 가까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김문수 지사하고는 정말 그 소위 아스팔트 때부터 알고 지내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고 그 자기 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자유통일당 당 대표 시절에 후보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는 그 이승만과 박정희를 한 그룹으로 묶어갖고 스쿨을 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정말 박정희는 이승만을 싫어했다고 얼마나 싫어했는데 하와이에서 제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죽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했던 사람인데 네. 난 도대체 리박이 어떻게 한 머리 안에서 하나의 스쿨로 존재하는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김대남 선임 행정업 같이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김대남? 손윤숙 대표를 비롯한 리박스쿨을 비롯한 여러 저런 비슷한 유사 단체들. 김대남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유튜버들 내가 관리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민연이라는 시민단체를 자기가 뒤에서 배후에서 만들게 한 다음에 MBC 바이든 날리면 고발시키고 네.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대표 고발시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시민사회 수석실이란 게 용산의 시민사회 수석실이란 게 한 일이 그겁니다 지금. 저런 단체들 뒤에서 지원하고 저런 사람들한테 대통령실 명절 선물 다 보내고 그래요. 유튜버들한테도 보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하는 일이 고작 그런 거였구나라는데 저렇게 뒤에서 진행되는 깜짝 놀란 건 야, 교육부에 1조 넘는 예산이 관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던 놀랍죠. 거죠. 1조 8천억? 네, 1조 8천억. 1조 8천억. 1조 8천억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돈에 조금 민감도가 떨어진 것 같아. 1조 8천억. 네. 1조 8천억. 너무 그런데 큰 돈이야. 어린아이들의 극우적인 역사관을 심기 위하는데 쓰였다. 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너무너무 큰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주 이제 법적으로 또 껍질 벗겨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봉지욱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영화 압수수색 지금 무료로 개봉했더라고요. 내일 자정까지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 보셔서 이왕이면 지금 곧 한 5, 60만만 더 보시면 300만 정도 300만도 될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 보시면 이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아 이런 일을 했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예, 많은 걸 우리가 잊어버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저도 딱 보면서 아 저런 일이 있어요 이랬으니까 꼭 보시고 네. 예, 뭐 투표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유,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